인도에서 정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국어를 배우면 어디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 포스터입니다. 영국 출신의 언어학자인 저는 지금 인도 남부의 작은 도시 라마나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편의 파견 근무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지역 NGO의 초청으로 중등학교에서 언어교육 보조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언어를 구조로만 접근해 온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학원 시절 저는 한글의 의문체계를 연구했습니다. 소리가 글자를 만나 가장 단순하게 시각화된 구조. 그게 제게 한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아직 몰랐던 때였습니다. 라마나타는 제가 상상했던 인도와는 달랐습니다. 큰 도시의 화려함이나 소음 대신 이곳에는 고요하고 진솔한 일상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걸어가는 학교 길에는 망고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먼지 날리는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 교실에 들어선 날, 저는 제 역할이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계급과 신분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감 있게 손을 들고 영어로 질문했지만 어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은 대부분 서구적인 상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빵과 버터, 포크와 나이프,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낯선 문화였지만 그들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짜 삶과 언어 사이의 간극을 느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저는 제가 가져온 언어학적 지식이 얼마나 추상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음성학과 형태론, 통사론으로 분석했던 언어들이 실제로는 한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작은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만난 아이들, 그들의 표정,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뉘앙스들을 기록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의 관찰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느낌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항상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소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제가 질문을 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는 제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과연 언어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도구일까요? 수업 첫날 맨 뒷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조차 마주치지 않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말이 없었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아이가 단순히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 소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그 아이는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고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창가에서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교사인 프리아 선생님에게 그 아이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프리아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달리트, 즉 최하위 계급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직도 그런 구분이 암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프리아 선생님이 전해준 그 아이의 말이 제 뇌리에 남았습니다. 언어는 사람을 잇는 도구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는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그 언어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 소녀의 이름은 사리아였습니다. 12살의 나이에 이미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사리아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업 중에 선생님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었지만 질문이 있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사리아가 수업 시간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어 교과서 여백의 작은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새, 꽃, 나무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들이었습니다. 그 그림들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수업이 끝난 후 사리아에게 다가가 그림을 칭찬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아이가 처음으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관심받는 것이 죄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사리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교육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쌓인 사회적 편견과 구조적 차별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리아에게 작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옆에 앉아서 함께 보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혼자 있을 때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사리아도 점차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는 사리아의 공책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사리아의 공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 나, 다, 라 손글씨였고 분명히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바로 그 문자가 인도의 작은 교실에서 그것도 가장 소외된 아이의 공책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리야, 이거 어디서 봤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폰으로요. 뮤직비디오 자막 보려고 따라 쓰다 보니까 재미있었어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 계급에, 이 교육 환경에서 혼자서 한글을 배운 소녀라니요. 저는 숨을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어도 조금 해? 그녀는 작게 그러나 확실히 말했습니다. 네, 조금요. 안녕하세요, 노래 좋아해요 같은 거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언어를 얼마나 협소하게 이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리아의 공책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한글 자모음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구분해서 쓰고 조합하는 방식까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틀린 부분도 많았지만 기본 원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사리아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제가 한국어를 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리아는 집에 오래된 스마트폰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쓰다가 버린 것을 주워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곳에서만 인터넷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 카페나 도서관 앞에서 몰래 영상을 보곤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음악이 좋아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화면에 나오는 글자들이 궁금해졌고 다른 언어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문자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만 이 신비로운 문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사리아는 한글이 다른 문자와 다른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알파벳처럼 일렬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처럼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만든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 방식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리아가 한글의 표현 문자적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리와 글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발음은 모르지만 자막과 소리를 매치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리아의 한글 학습 과정을 들으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없이도 순수한 호기심과 관찰력만으로 문자의 원리를 파악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리함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에서 몇 년에 걸쳐 분석했던 한글의 구조를 한 소녀가 몇 달 만에 스스로 터득해낸 것입니다. 학문적 접근과 실제 학습자의 직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리아는 K-팝 팬이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뉴진스였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반복해서 보며 자막을 멈추고 따라 쓰고 발음을 흉내냈다고 했습니다. 그냥 멜로디랑 같이 읽히는 느낌이었어요. 글자가 멜로디랑 친구처럼요. 그녀가 말한 그 친구 같은 글자는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구조적 분석으로만 다뤘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구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논문에서 추상적으로 분석했던 한글의 조합 원리가 사리아에게는 살아있는 멜로디와 함께 다가온 것입니다.
사리아에게 케이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속 가사 자막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비밀 언어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르는, 오직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문자 말입니다.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들으며 하이보이라는 글자를 따라 썼고 어텐션을 들으며 어텐션을 써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쁜 모양의 그림처럼 보였지만 점차 그 안에 숨겨진 규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소리가 나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글자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저는 사리아에게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디토요. 그 노래 가사가 정말 예쁘게 써져 있어서 계속 따라 썼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디토의 가사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어서 한국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리아가 그것을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리아는 한글과 영어 알파벳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어는 옆으로 쭉 늘어서는 글자고 한글은 위아래로 쌓이는 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더 재미있는 이유는 같은 소리를 내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마치 퍼즐 맞추기 같다고 했습니다. K-팝을 통해 한글을 배운 사리아의 학습 방식은 기존의 언어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법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멜로디가 담긴 가사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한글은 차가운 학습 도구가 아니라 따뜻한 감정을 담은 표현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사리아에게 좋아하는 가사 한 줄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에 썼습니다. 넌 내 마음의 하이보이. 틀린 부분도 있었지만 그 글자들이 품고 있는 감정만큼은 완벽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언어학습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리아가 K-팝을 통해 배운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꿈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한글은 외국 문자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사리아와 함께 한글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녀가 좋아하는 K-팝 가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조용히 사리아를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리아 씨. 주변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한국어로 인사한 거야. 사리아는 할 줄 알아. 그 순간부터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놀림의 대상이던 사리아는 질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름도 한글로 써줄 수 있어? 이 노래 가사 무슨 뜻이야? 교실 한가운데서 한 소녀의 존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언어가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로 사리아가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리아가 실제로 한글을 쓰고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을 말하는 것을 보자 아이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아난드라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평소 사리아를 무시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사리아, 내 이름도 그 글자로 써줄 수 있어? 사리아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아난드의 이름을 한글로 써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리티라는 여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K-팝을 좋아한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사리아는 자신있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같은 이름들을 써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리아 주변에는 항상 몇 명의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글 글자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사리아는 더 이상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영어 단어를 가르칠 때 아이들은 사리아에게 이것을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사리아는 아는 것은 대답해주고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라비라는 아이가 사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리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나도 다른 나라 말 배우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사리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똑똑하다고 인정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사리아의 한글 실력은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서 그녀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열쇠였습니다. 며칠 후 반 전체 아이들이 사리아에게 한글로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각자 부모님께 드릴 편지를 한글로 써서 선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리아는 기꺼이 도와주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서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프리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프리아 선생님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리아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이제 정말 자신감 있어 보여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받을 기회가 필요할 뿐이죠. 사리아는 말합니다. 이제 친구들이 절 말하는 사람으로 봐요. 전엔 그냥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녀는 더는 맨 뒷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그녀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읽을 줄 아는 사람, 해석할 줄 아는 사람, 누군가의 언어를 전할 줄 아는 사람. 계급보다 위에 있는 단 하나의 자격. 문자화된 존재. 그것이 지금의 사리아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리아는 교실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이라는 특별한 능력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리아는 교실에서 일종의 문화해석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K-팝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사리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리아는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틀린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그런 것보다는 사리아가 노력하는 모습 자체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리아 자신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말할 때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했는데 이제는 또렷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쳐 주거나 설명할 때의 사리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제스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사리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에 가장 달라진 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사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뭘 알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특별한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새로운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리아는 이미 충분히 똑똑하고 재능 있는 아이였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받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리아의 변화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은 사리아를 보며 자신들도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비는 수학에, 프리티는 그림에, 아난드는 음악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고 경직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활발하고 역동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의 재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사리아의 한글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학교에서 작은 문화 행사가 있었습니다. 각 반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리아가 우리 반 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사리아는 무대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사리아는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열쇠예요. 이 글자를 통해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날 사리아의 발표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사리아를 따로 불러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사리아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급이나 출신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례를 제가 정리해 삼성의 글로벌 문해력 파트너십에 보냈을 때 그들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간단한 학습 키트가 도착했고 한글을 기반으로 한 문자 이해 교육 실험이 허가되었습니다. 사리아는 이제 단어를 쓰는 것에서 문장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언젠가 한국 가서 진짜 발음으로 말해보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누군가의 언어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언어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삼성의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제가 보낸 사리아의 사례 보고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으로서 한글의 세계적 확산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큰 상자 하나가 학교로 배송되었습니다. 안에는 체계적으로 구성된 한글 학습 교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초 자모음부터 시작해서 단어 조합, 문장 구성까지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키트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K-팝 가사를 활용한 학습 자료들이었습니다. 사리아는 교재를 받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정말 제가 써도 되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이건 바로 너를 위해 준비된 거야. 사리아는 조심스럽게 책을 넘기며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교재에는 사리아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더욱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특히 발음 기호와 함께 제공되는 음성 자료들이 있어서 사리아는 처음으로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습이 체계화되면서 사리아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문장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같은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리아가 한글을 통해 자신의 모국어인 타밀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언어의 문자 체계를 비교하면서 언어의 구조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 것입니다. 한글의 표음 문자적 특성과 타밀어의 음절 문자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며 사리아는 자연스럽게 언어학적 사고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삼성 교육팀에서 보낸 원래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저는 사리아의 성장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자신감이나 사회적 관계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향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활용될 것이라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리아는 한국어 학습 목표도 구체화되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을 넘어서 한국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자신이 배운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해보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리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다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처럼 외롭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사리아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아니라 미래의 교육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수업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보자고 했습니다. 사리아는 한글로 썼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읽을 수 있어요. 이제 제 삶도 조금은 읽히는 것 같아요. 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계급은 없어진 게 아니다. 하지만 더는 그녀를 가둘 수는 없다. 사리아는 말합니다. 이건 한국 글자지만 저한테는 처음으로 말 걸어준 문자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마나탄에서의 마지막 수업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파견 근무가 끝나면서 저도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들과의 이별이 아쉬웠지만 특히 사리아와 헤어지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수업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언어로 써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마음을 담아서 진솔하게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아이는 타밀어로, 어떤 아이는 영어로, 또 어떤 아이는 두 언어를 섞어서 썼습니다. 하지만 사리아는 주저없이 한글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글자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한글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사리아의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쓴 문장들은 문법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감정만큼은 그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읽을 수 있어요. 이제 제 삶도 조금은 읽히는 것 같아요.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언어학자로서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자아를 발견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매개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리아에게 한글은 외국어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한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사리아의 편지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사리아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아이는 말했습니다. 사리아, 너 정말 대단해. 우리도 너처럼 뭔가 특별한 걸 배우고 싶어. 수업이 끝나고 사리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계속 한국어 공부해도 될까요? 언젠가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너는 이미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저는 프리아 선생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프리아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사리아가 이렇게 변할 줄 정말 몰랐어요. 이제 그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꿈도 생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교육의 기적 중 하나예요. 떠나는 날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사리아는 제게 작은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한국어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서 선생님을 다시 만날게요. 그때는 완벽한 한국어로 대화해요. 비행기에서 그 편지를 다시 읽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계급은 여전히 존재하고 사회적 차별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리아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통해 자유를 얻었고 언어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지금 영국에 돌아온 저는 여전히 사리아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한국어 실력을 늘려가고 있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리아의 이야기는 제게 언어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